예, 안녕하세요. 저 히브리인 신동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좀 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약속을 드렸듯이 대학 어디가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과연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 쪽에 대한 내신 분포들 컷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제 입시에는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혹시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수능 최저가 높은 데들,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눈여겨 안 보시는 데가 이제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를 제가 작년에 제 유튜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하고 국수탐 3화5점. 이번에 차이과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제 차이과 대학 들어가서 대학 어디가 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예상한 대로 6등급 때도 합격한 아이가 있고요. 2등급 때 애들이 다 붙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학교 측에서는 1등급 대 학생들한테, 일반고 1등급 대 학생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 합격한 아이들이 없잖아요. 합격한 아이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수능 최저를 갖다 영어를 제외하고 3화5라는 건 되게 만만치 않죠. 3화5를 맞춘 애들이 없어갖고 다 2월이 돼버렸어요. 그죠? 4명인가 5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인원이 다 2월이 돼버렸어요. 9명인가 몇 명.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학교들 입장에서는 보면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가 2등급 후반대하고 그 다음에 6등급 대였어요. 이런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유리했겠죠. 아니, 내신 갖고 죄다 뽑아놨더니 애들이 결국 뽑힌 애들은 뭐냐면 2등급 대 애들하고 6등급 대 애들이 뽑혔어. 이런 내신 위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해석할 수 있으면 학교별에 대한 지원 전략이 좀 나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은 데들은 경북대 의대. 뭐 이런 데들 이따 제가 이제 한번 경북대 의대 갖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수능 최저가 높아요. 과학 탐구 포함해서 3개 영역 각 1등급이에요. 이런 데들은 경쟁률이 막 수십 대 1이야. 그런데도 수능 최저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별로 안 높아요. 경북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2.25등급도 경북대 치대를 작년에 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디냐면 지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비교과가 우수해서 거기다가 또 1단계를 얼마나 뽑아? 5배수를 뽑잖아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내가 수능 최저 자신 있어? 이러면 가야 되죠. 그런데 물론 거기도 일단 1단계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단계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의학 계열 합격생들의 분포도나 어떤 부분들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1대1 상담을 갖다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수시 입시의 흐름이, 큰 흐름이 고교학점제 위기에 따른 선택교과 이수엽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번에 PT에 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갖고. 그러니까 어디냐면 일반고 비율이 줄고 특목고 비율이 늘더라.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하는데 내신 갖고 간다는 내신 갖고 가지 않았죠.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 뭐라는 거였냐면 정시를 40%까지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면 정시가 다 40% 이상이잖아요. 왜 명칭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냐면 교육부가 정한 입시 방향대로 정한 입시 방향대로 학교나 입시 전형안을 만드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다 재정 지원을 하죠. 그래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에요. 재정 안 받고 나 안 해. 그럼 뭐 교육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원 감축이나 특별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도 모두 그렇고 전부 다 학종 정시 인원을 40% 이상 다 늘렸잖아요. 대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올해부터 정시에 뭐가 들어가죠? 비교과 평가가 20% 들어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무튼 교육부가 정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맞추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지금 고3, 고2, 고1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3년간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핵심은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반영해. 이게 왜냐? 2025학년도부터는 뭐가 되냐? 고교학점제가 되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가장 충돌이 일어나는 전형이 뭘까요? 어차피 정시는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인데 교과 전형은 9등급제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연대 고대를 보시면은 고대도 연대 같은 경우도 학교 추천 전형 10%가 감소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무려 205명이나 감소했어요. 205명이나. 이게 대부분 다 어디로 갔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이 돼버렸죠. 내년도 입시에. 그러니까 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핵심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평가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인 거죠? 결국 진로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선택 과목과 관련된 세특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과가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학종이요. 그러니까 그 연대 고대를 보면 내년에 서울대학교는 어차피 6대 4의 비율이었으니까 58점 몇 대 41이 똑같고 학종대 이제 정시의 비율이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교과는 줄고 학종 인원이 다 늘었어요. 그죠? 교과 빠진 만큼 그것이 다 학종으로 가서 학종 인원이 다 늘었죠. 내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바뀌는데 우선 이제 실질적인 얘기 들어가면 학종에서 만약에 이제 결국은 어머님들이 50% 컷과 70% 컷을 갖다 해석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건 무조건 50% 컷이야. 이건 무조건 70% 컷. 이게 아니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모르는데 50% 컷과 70% 컷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 보면 지역 균형은 저희 같은 경우는 특목고 외고에 1등급 초반대 있으면 1.5 미만에서는 저는 올해부터 제가 막 직윤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 해도 직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네들이 없죠. 근데 직윤은 뭐에 대한 면접이냐면 뭐에 대한 거죠? 학생부 기반 면접이에요. 자소서하고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특목고 자사고들이 유리해요. 이따 제가 서울대 직윤 해드리겠지만 제가 서울대 저거 하면서 직윤 입학사정관들이 1.6등급 때 1.7등급 때 있으면 과감히 지원해라. 올해 대거 늘었어요. 1.6등급 때 1.7등급 때 학생들이.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에서도 특목고 자사고에서 잘하는 애들 중에서 1.5등급 미만, 1.5등급 전후에 있는 애들 1.6, 1.7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애들은 일반 넣어도 경쟁력이 있지만 저는 직윤 넣어도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비율이 어떻죠? 일반고가 88.2, 자공고는 거의 일반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사고가 2.8%였죠.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면은 일반고하고 자공고의 비율이 30%예요. 그죠? 한 29점 몇 %죠. 나머지가 70%가 특목고 자사고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수시 일반 전형의 30% 컷은 일반고고 50% 컷, 70% 컷은 특목고 자사고예요. 그런데 그럼 무조건 50% 컷은 무조건 저건 특목고 자사고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기정보공학부 1.9등급 때 나왔는데 저희가 학교 수도권 일반고 1.9등급인 아이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포 비율이 갖춘다는 거지. 이제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50%도 일반고 학생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몰리잖아요. 이런 데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50% 70%까지 다 특목고 자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꼭 무조건 그것이 절대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가 인기학까지만 1.9등급이 50% 컷이었다고 나왔지만 일반고 1.9등급인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비교과가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대를 보면은 일반고 비율이 얼마죠? 학종에서 51%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공고까지 합치면 55%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합치면 이제 이게 얼마가 돼? 45%죠.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50% 컷이 학종 활동 수형에서 50% 컷이 일반고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고대를 보면은 이제 고대가 요번에 발표한 자료잖아요. 고대가 발표한 자료가 보면 올해 나타난 특징은 어차피 학교 추천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였을 거고요. 90 몇 %가 일반고였으니까. 근데 이제 학업우 수형인데 항상 학업우 수형은 단연간 계속 5대5를 유지했어요. 5대5를 유지했는데 올해만큼은 어떻게 됐냐면 일반고 비율이 늘었어요. 일반고 비율이 62.5%로 학업우 수형에서 일반고 비율이 62.5% 늘었죠.
그런데 그러면 계열적합형은, 근데 또 반대로 계열적합형은 인문도 보면 작년까지는 어디였냐면 인문, 자연 통틀어서 일반고 합격자가 계열적합형이 17%였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어요. 일반고는 그나마 이제 여기서 인문에선 15.2%인데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대거 줄었어요. 그죠? 그 평균으로 보면 얼마가 되냐면 평균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되죠? 한 5% 이상이 줄었어요. 그죠? 계열적합형 인원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대 같은 경우도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전적 그냥 비슷한 거죠. 그죠? 예년과 보면. 그러니까 학업부 수용에서 일반고 비율이 늘었고 계열적합형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계열적합형의 자연 쪽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된 사례가 별로 없죠. 그죠? 6.7%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없지는 않은 거예요. 없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제 보면은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83.1%나 대거 는 거를 갖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요런 분포들을 갖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성균관대도 보면 일반고 비율이 61.6%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37.9%. 그러니까 성균관대 학종이 그래서 생각보다 내신이 높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항상 자기들이 설명할 때도 가끔 그래요. 우리는 서울대보다 내신이 높다. 일부 학과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성균관대가. 그건 왜냐면 일반고 비율이 많이 뽑히니까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반고 비율이 61.6%나 뽑히고 그러니까. 서강대를 보면 이건 이제 2021년도 자료인데 서강대 올해 자료를 찾다가 제가 어제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2021년도 자료를 1차, 2차 나눴을 때 이 비율을 넣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이 비율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줄고 특목고, 그러니까 지금 1차 요번에 그 50%거 70%거 발표를 한 거 보면 서강대 비율을 보면은 서강대 비율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하다가 어저께까지 자료 조사 일단 2021년 자료 넣자라고 해갖고 했는데 일반고 비율이 이랬는데 요번엔 안 그럴 것 같아요. 요번에는 50%컷, 70%컷이 상당수의 부분들이 뭐 3등급 때, 뭐 2등급 중후반 때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반고 비율은 줄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제 한번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서강대 입시 결과 분석에 대한 유튜브 올릴 때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한양대 학종을 보면은 일반고 비율이 얼마죠? 48.1%예요. 그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51.1%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50% 내외 정도가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일반고인 거고, 그죠? 그건 70%인데 특목고 자사고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 내신 레인지 크잖아요. 근데 이 일반고하고 특목고가 거의 얼마가 되죠? 지금 얼마가 되냐면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5대5죠. 저는 서강대도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독 보면 어디가 높죠? 유독 어디가 높았냐면 이제 고대는 약간 예외이긴 하죠. 고대는 왜냐면 계열적합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열적합형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많이 뽑히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학업부 수용 62%지만 성균관대가 61.5%가 아까 일반고였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높은 거예요. 성균관대가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조금은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 일반고 비율이 얼마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 한양대까지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이거를 갖다 이제 중경외시까지나 이런 때까지 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중경외시나 이런 데에서 일반고하고 특목고 비율이 얼마인지를 갖다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한양대처럼 단순 내신이야. 그럼 무조건 높죠. 학생들이 무조건 붙고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높은 데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데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죠. 작년에 사실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갈 건데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교과 전형들이. 교과 60에서 서류평가 40이었는데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교과 80, 서류평가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또 안 늘 텐데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제가 2.0에서 2.5등급까지 지원하라고 했어요. 요번에 컷이 다 어디 결정됐죠?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잖아. 교과가 80이잖아. 다 2.0, 2.5 였어요. 그 사이에. 인문계열 문과 같은 2.6도 합격한 아이가 있었고요. 최저가. 그런 거. 그런데 이렇게 영향이 나오는 거 뭐냐 하면 뭐에 대한 영향력이 크냐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교과 80, 서류평가 20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과는 나 그냥 교과만 듣고 늘래. 천만의 말씀. 이화여대는 교과는 뭘 보죠?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이 학생부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이잖아요. 다른 거 없고. 그러니까 오늘 교과만 갖고 전체적으로 학생들 다 선발을 해. 그런데 거기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그 내신 1배선에 들어가는 애 합격률이 30%밖에 안 돼요. 떨어진 애가 70%예요. 2배서 그러니까 1배에서 2배에서 3배에서 4배에서 하면 10%씩 합격률이 좀 낮아져. 이게 30몇 %였어요. 여기선 20몇 %였어. 2배수 안에 들어가는 70몇 %가 떨어지고 20몇 %만 합격하는 거야. 근데 3배수 그 바깥에서도 어디냐면 합격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과와 서류, 교과와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되면 요 서류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화여대 교과 같은 경우도 뭐냐면 면접이 뭐죠? 학생부 기반 면접이에요. 그 학생부가 결국 면접에서 뭘 한다라는 거죠?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서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교과 준비하시는 분들도 학생부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학생부 면접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 이 학생들을 갖다 검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학생부가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올해 이제 주목해야 될 때가 이제 어디냐면 그 성균관대 보시면 성균관대 교과 내신이 안 높잖아요. 요번에 의외 아니었어요? 왜? 서류평가 20이 들어가잖아요. 진로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서류평가 20이 고대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면은 내신이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영향력이 비교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로 분류되는 거는 전체 전형 중에서 교과 성적이 50% 넘어가면 교과예요. 근데 거기에 서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데는 비교과잖아요. 그게 출결 봉사만 들어가는 건 그거는 비교과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만점인 거고. 그죠? 근데 서류평가를 해. 너 진로 선택 과목 뭐하고 세특 내용 뭘 봤는지 보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조건 비교과 평가예요. 그러면 내신이 낮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도 돼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데가 이제 고대하고 성균관대죠. 경희대 같은 경우 뭐가 들어가죠? 서류평가.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서류평가 들어가죠.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데는 내신들을 갖다 단순 내신이라고 작년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작년에는 교과로만 뽑았는데 교과로만 뽑고 수능 최저만 봤는데 서류평가가 들어가면 내신이 무조건 낮아져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능 최저에 대한 변화를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가 수능 최저가 조금 높아졌죠. 그죠? 글로벌 융합이 3기합 6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죠? 작년에는 2기합 5였고, 이런데 3기합 5고, 그 다음에 자연 3기합 6이고, 소프트웨어학이 3기합 5가 됐고, 그죠? 탐구는 하나인 거고,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인문근이 작년에 3기합 6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인문 같은 경우 3기합 7 됐죠.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타난 특징은 경희대에서 이제 의대치대,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교과가 들어온다라는. 교과가 들어오면 종합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교과에 이제 그렇게 의대치대 약대가 이제 교과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죠? 경희대는 학종에서는 그 수능 최저가 빠지죠. 대신 이제 뭐가 생기죠?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3기합 4인 거고.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하니까. 건국대학교가 작년에 2기합 5인데 건대가 없어지죠. 그죠? 건대, 이제 동대, 이런 데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근데 건국대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일이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쨌든 유튜브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교과 전형에 있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마 1.4, 1.5등급 돼서 많이 결정될 거다라고 제 1년 전 제 유튜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추천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근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평균 등급이 인문이 1.4형, 자연 1.42. 저희가 예측한 대로 대부분 다 됐어요. 인문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면접으로 극복한 이제 표준 편차를 보면 1.7에서 1.8등급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 면접 갖고는 충분히 면접 갖고 교과 성적을 갖다 극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표준 편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때 통과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1단계 통과가 되면 연대 추천형은 5배수잖아요. 교과만 갖고 5배수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엄마들은 자꾸만 생각하시는 게 내가 교과가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 면접이 부족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1.7, 1.8이
교과 넣는 애들이 연대 넣는데 어떤 애들이 늦겠어요? 대부분 다 1.2, 1.3 이런 애들이 늦겠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애들이 1.2, 1.3 늦어요. 근데 평균이 얼마야? 1.4대리니까요. 그럼 1.2, 1.3 넣는 애들 중에서 상당히 떨어진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0.31, 0.2고요. 그러면 1.7, 1.8인 아이가 무려 1.2, 1.3인 아이들도 이기는 애들이 갖다 상당수 있다라는 거예요. 1.2, 1.3은 떨어지고 1.7, 1.8은 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면접이 들어가면 면접의 영향력은 교과에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은 1단계에서 통과가 되면 1단계 됐다? 천만의 말씀. 면접의 영향이 이만큼 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엄마들이 이런 거에 이제 혹해서 제일 무서운 게 교과인 거 아시죠? 교과는 롤러코스터예요. 작년에는 죄송 낮아? 그 애들이 다 몰려. 작년에 너무 높아? 그 애들이 쫄아갖고 안 넣어. 그 올해는 낮아. 한양대 교과가 무서운 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불어불문과 1.9, 1.98, 2.04, 2., 아싸. 여기 한번 더 연대 나 교과로 넣을래. 학종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종보다 낫네? 택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저거는 경쟁률 보고 넣으셔야 돼요. 경쟁률 보고. 제 유튜브 보세요. 올해 초에는 뭐라 그랬죠? 저희 학생들 중에서 1.03은 붙고 1.06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튜브 보세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되잖아요. 70% 거의 1.03이었다. 저희 학생 중에서 1.03은 붙고 1.06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겠어요? 1.04에서 1.05까지 딱 됐겠죠. 이번에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치의학과가 1.14, 1.15였으면 1.16, 1.17. 왜냐면 이거는 그냥 연대 교과는 1단계 5배수 갖고 딱 뽑아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면접인 거니까. 그죠? 약학까지 1.2, 1.30이어서 1.32, 1.33까지 그 정도였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이 되죠. 1단계 합격자 5배수 미만인 학과가 1단계 합격자를 5배수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연대, 그러니까 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안 넣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5배수 미만, 그 5배수의 미만인 학과가 무려 30개 학과 이상이었어요. 30 몇 개 학과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다 통과된 거죠. 1단계가 다 통과가 되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어떨까? 이렇게 미달이었어. 그 학생들이 널널하잖아요. 아, 여기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저희 애들한테 연대 추천형 넣는다라고 하면 내신이 아주 자신 있는 애들은 제가 넣으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마지막 날 보고 넣으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날 보고. 그 5배수까지 1단계잖아요. 자, 경쟁률이 6대1 이상인 학과의 70% 컷을 보세요. 자, 6대1 넘어갔어. 몇 개를 줄인 거예요. 6대1 넘어가는 수학과 6.71, 1.42, 1.45죠. 산업공학과 6.0대1이었어. 1.27, 1.39죠. 컴퓨터과학과 7.25대1이죠. 1.23, 1.35대1이죠. 교육학부 7.0대1에서 1.14, 1.21이죠. 뭐 의대야 말할 것도 없고 의대, 치대, 약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죠? 이게 1단계가 7배수, 6배수 이상 넘으면 7배수 이렇게 넘어가면 교과만 갖고 5배수가 딱 끊기잖아요. 이게 어디서 끊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1.7, 1.8도 합격했어. 이러니까 애들이 또 막 죄다 늘어. 이래서 경쟁이 높아져. 그럼 5배수 안에는 서류 비교과를 들어가. 그럼 제가 무조건 지원하라고 하죠. 이렇게 뽑았다. 근데 1단계 교과만 갖고 5배수를 뽑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서 끊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작년이야 대부분 30개 이상의 학과에서 전부 다 5배수 미만이어서 1단계 통과가 다 됐으니까 면접의 기회가 다 주어진 거죠. 이렇게 6대1, 7대1만 돼버려도 어떻죠? 50%, 70%까지 굉장히 높죠. 근데 1.6등급 대인 함부로 집어넣는다? 1단계에서 안 될 텐데. 내가 면접에 아무리 자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유리하기는 해요. 유리하긴 하죠. 일반고 학생들과 하고. 그죠? 일반고 학생들과 면접이니까 뭐 특목고 자사랑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유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작년에 미달됐으니까 작년에 첫 해였잖아요. 그죠? 작년에 1단계 교과서 5배수 뽑는 게 첫 해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쫄아갖고 연대니까 애들이 안 넣었단 말이에요. 올해 제가 볼 때 30개 미만이었고 널널하네 이걸 갖다 저런 통계에 착각에 빠지면 애들이 대거 몰리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6등급 대인 학생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한테 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조건 마지막 날 넣어라. 경쟁률 보고 넣을지 말지
결정해라. 아예. 넣으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추천연 받는 것이 이제 학교 추천 받으니까 이제 그게 한계가 있겠지만 저거는 아니면 과를 아예 바꾸든가.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면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인 건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학생부 기반 면접이 들어가면 그러겠지만 올해까지는 제가 볼 때 지금 제시문 기반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바꾼다든지 마지막에 추천을 받았으니까 과를 바꿔서 하든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게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1.6대 이상인 학생은 나한테 기회가 왔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넣었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요. 고대는요. 모집 정원이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지원자는 늘었죠. 이게 왜 지원자가 늘었을까요? 고대 학교 추천에서 면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졌죠. 근데 충원율도 이제 높았죠. 수능 최저 충원. 그러니까 높았지만 실질 경쟁률은 4.62대 1밖에 안 됐는데 교과 등급의 변화를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과가 60, 서류평가 40이었고 그죠? 작년에는 교과 80으로 확 높아졌어. 그럼 교과 성적이 높아져야지. 오히려 교과 등급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죠? 1.64, 자연은 1점, 높아지긴 해, 자연은. 오히려 거꾸로, 인문은 1.64로 오히려 0.8등 낮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과 80인데.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서류평가가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충원율이 전체 37.1%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인가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7.1%였고 충원율이 131.3%예요. 이걸 제가 정리해놓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 식품자원 경제학과, 뭐 국제학부 이런 데는 딱 떨어져요. 왜냐하면 요 학과가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단과대학의 평균 충원율, 평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경영학과 보면 얼마죠? 1.49대 1이고, 식품자원 경제학과 1.67대 1이고, 국제학부는 이제 조금 이제 3.70대 1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돼요? 다 1대 1밖에 안 돼요. 2대 1 미만이에요. 경쟁률은 2배 이상 들어갔지만, 실질 경쟁률로 따지면 얼마가 된다? 국제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대 1 미만이다. 그죠? 이렇게 실질 경쟁률,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자연은 이제 이보다 높겠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6.5%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이 170.8%였죠. 이걸 따지면 대부분 얼마가 되죠? 스마트 보안학과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제 또 얼마가 되냐? 화학과는 오히려 1.65대 1이고 다 3대 1 미만이죠. 2점 몇 대 1인 거죠. 그래서 학교 추천 대상자가 된다고 하시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라. 그죠? 학교 추천 전형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보셔요.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 한 편인데 교과 80 서류평가 20에서 그러면 교과 80과 서류평가 20에서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교과 성적이 1.36 등급인 아이가 79.68이에요. 그러니까 80점 만점이 별로 안 깎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 등급인 아이가 78.4예요. 그러면 서류평가 20은 얼마일까요? 거의 2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서류평가 급간 점수가. 서류평가를 다 뒤엎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대학교 추천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고대가 요번에 발표한 내신 등급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죠? 그쵸? 걔네들 보면은 다 합격자 평균은 1.50, 1.82, 1.75, 뭐, 1.58, 뭐 이렇게 되죠. 보건과학대학은 1.97도 있죠. 고대학교, 교과가 80인데, 고대인데, 그죠? 어디보다 낮아요? 한양대도 훨 낮잖아요. 그죠? 고대가 한양대보다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들어가면 서류평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서류평가 들어가니까 요 박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박스의 하단 부위는 25%고요. 박스의 상단 부위는 75%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 75%. 근데 가운데 선이 중앙값. 그 다음에 요 마름모 있죠? 마름모가 평균이에요. 이제 그거 보시면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어디죠? 1.6대 한 1.7 정도가 75%죠. 근데 얼마까지 됐죠? 2.1까지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대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1 등급인 아이가 고대 경영대학이 2.1이야. 2.1을 갖다 사실 추천받은 것도 참 잘한 거죠. 그죠? 고대 경영대학은 2.1 등급이면
학교당 4%였으니까, 그 재적 인원에, 그죠? 재적 인원의 4%였으니까 250명 10명까지 추천해 주니까 문과이과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1등급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가냐면 의대 가는 애들이 나 고대 의대 안 낼래. 어차피 고대 의대는 안 될 거고 너무 뭐 수능 최소도 높고 이러니까 이제 안 받으면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저는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등급 전후면. 2.1등급이 이겼다라는 건 뭐냐면 저기도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 경쟁 충원률까지 따지고 뭐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비교과가 좋으면 2.1등급인 아이가 극복하고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누구도 있어? 문과대학은 보세요. 거의 2.6이에요. 그죠? 문과대학은 2.6등급인 아이가 합격하는 게 있어. 그럼 이건 비교과가 아주 좋았겠죠. 제가 볼 때는 서류평가가 뭐 하나 정도인 게 아니라 서류평가는 거의 퍼펙트하게 만점이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6등급도 붙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도 보면 어디죠? 자연도 보면은 정보대학이 이제 1.7대에서 끝났고, 보면 생명과학대도 2.1대, 이과대학도 2.1대, 공과대학도 2.1대. 70% 컷은 얼마죠? 다 1.6대, 1.7대예요. 1.6대 이 정도예요. 75% 컷을 보면. 그죠? 학교 추천 특성상 90몇 % 이상이 전부 다 일반고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냐면 고대에서 내가 1.7, 1.8이 된다 하더라도 1.7, 1.8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대에서 내시 될까?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과에 자신 있으시면 넣어보세요. 대신 비교과는 물어보시고 뭐 안 되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검토는 해드릴 테니까 이건 넣으셔도 됩니다. 좀 부족합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서류평가가 들어간 데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이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70% 컷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인문들 보면은 뭐 통계학과도 1.95잖아요. 그죠? 인기학과인데 이렇게 이제 등등. 보건정책관리학부는 추천인데 2.12등급도 있어요. 70% 컷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자연도 이렇게 보시면은 간호대학도 1.83인 거죠. 뭐 이렇게 식품공학과 이런데 비인기 지구환경과학과 1.93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건축학과. 저희 애들한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가 고대 건축공학과 일반고 2.95등급도 저희가 붙였었잖아요. 물론 학교 추천 전형은 아니죠. 그건 이제 학업 부수형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비인기학과. 어떻죠? 비인기학과를 보면은 확실히 낫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학생들의 분포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학교에서 내가 4% 안에 들어. 그럼 학생들이 뭐에 대한 욕심이 있죠? 과에 대한 욕심이 있죠. 학교에서 전교조 4% 안에 드는데. 그건 다 인기학과 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고대를 꼭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비인기학과 전략. 그래서 항상 요즘 대학들이 복수 전공, 성균관대도 항상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 학교는 다 100% 복수 전공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학과 노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대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비인기학과들에 대한 내신 등급 어떻죠? 70% 컷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다 내신. 이게 내신인가요? 고대가 한양대보다 못해갖고 교과가 이렇게 낮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서류가 들어가면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챙기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더더욱이나 이제는 아까도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이게 들어가면 진로선택 과목 이수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학업성 지도라는 거는 요번에 이따 뒤에 이제 마지막에 책자 나오지만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뉴욕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뉴욕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 보면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업성 지도라는 건 등급이 아니다. 단순 등급만이 아니다. 무슨 과목 공부했고 세특이 뭐니 이것도 평가한다. 이게 학업성 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진로선택 과목 평가에 반영하라고 그랬어. 교육부가. 그럼 진로선택 과목을 갖다 학업성 지도라는 건 뭐겠어요? 진로선택 과목 빼놓고 일반 쉬운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이 얘 성적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로선택 과목을 뭘 이수했고 그 세특 내용은 뭐고 그죠? 원점수는 뭐고 이거 다 보겠다라는 이게 학업성 지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면 인수위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인수위의 자료를 보면 정시를 35%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인수위에서 정시는 35% 유지하겠다. 근데 지금 40%인데 왜 35% 유지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는 수용하고 그죠? 정시 확대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뭐 고3이야 요번 입시정 고2, 고1은 무조건 지금 이제 학종 그러니까 학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가 줄고 학종이 늘 수밖에 없죠. 더더욱이나 이제 여기서 중학교학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는 교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교과는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뭐죠? 그럼 이제 수시대 그다음에 이제 정시가 학종대 이제 뭐냐면 그 또 재편이 되겠죠. 그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비교과를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 내신 컷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1.8등급 내외, 1.7등급 대 내면 묻지도 말고 그냥 넣으셔도 불이익 없다. 단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비교과가 안 좋으면 떨어지고 비교과가 좋았을 때에 대한 가정이에요. 비교과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비교과를 만약 고대를 넣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비교과를 갖다 3학년 1학기까지 챙기시라는 거예요. 챙기시는 게 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성균관대 교과전형 입시 결과 분석을 해보면 자, 이제 비인기학과는 70% 컷이 2등급 내외였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성균관대도 내신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오히려 뭐 상당수가 75% 1.5, 1.7등인 것은 서류평가 20%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서류평가 20이 들어가 여기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고ገብ을 추천 인원이 4%에서 10%로 또 어떻게 해서 확대됐잖아요. 그죠? 확대됐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 갖고 뽑으려면 10%까지 확대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10%로 확대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애들의 비교과나 이런 부분 봐갖고 더 반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뭐하러 4%만 갖고도 충분한데 10%로 왜 확대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면 되지. 뭐 얼마나 뽑는다고 10%로 인원 확대를 왜 했겠어? 그럼 비교과가 충분한 아이들 뽑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4%만 갖고는 비교과가 있는 애들 수능 최저 높였어. 그러니까 비교과 좋고 수능 최저 있는 애들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결국은 내신이 낮아도 비교과 수능 최저 자신 있으면 제가 볼 때 지원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성균관대가 비어 있는 거는 2022년 000인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대학 어디가에 3명 이하인 건 발표를 하지 않아요. 3명 이하는 건 그 통계에 대한 그 저거에서. 그래서 이제 3명 이상인 학과들에 대한 부분 1.79, 70% 컷이 어떻죠? 뭐 한문교육은 성균관대 2.26도 됐죠. 그렇죠? 유학동양학 7.96, 뭐 이렇게 됐고, 그죠? 한문학 2.23, 사회학과 1.86이에요. 아동청소년 1.97이고 의상학 2.07, 뭐 이런 거 보면 뭐 교과 전형이 어디보다 낮아요? 뭐 경희대보다도 낮죠, 그죠? 일부. 그 왜 그러겠어요? 서류평가 20이라니까. 그러니 자꾸만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내신이다 그냥 택도 없다니까요. 제 말이 바뀐 적이 있나요? 항상 똑같죠? 그죠? 항상 비교과에 자신 있건 서류평가 챙겨라. 근데 결과 나오면 제 말처럼 되잖아요. 아마 제 말처럼 될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랬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제 이런 등급들을 건설환경공학부 여기 70% 2.03이에요. 교과인데도 학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과인데도 2.03이에요. 10명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정보공학부도 1.699. 교과인데도.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서강대를 보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이제 70% 컷 보면은 어디보다 높죠? 성균관대보다 높잖아요. 그죠? 좀 높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70% 컷이 이렇게. 그러니까 왜 높을까요? 높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는 서류평가가 없잖아요. 서류평가가 없으면 높대요. 근데 이제 한양대. 실질 경쟁률은 한양대가 되게 높다 하더라도 3년간 1.8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질 경쟁률, 전학과 경쟁률이 이제 교과 전형이 이렇게 이제 뭐 7대1, 6.4대 8.1대1 되는데 뭐가 높냐? 이게 뭐가 높아졌죠?
충원율이 높아졌잖아요. 왜 충원율이 높아졌을까요? 교과 전형이 성균관대도 생기고 막 연대 추천형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교과는 애들도 교과는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야 빠져나간 애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얼마냐면 높아졌잖아요. 350.9%로. 그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350.9% 높아지니까 실질 경쟁률이 1.79대 1이었어요. 경쟁률은 더 높아졌잖아요. 8.1대 1. 100% 교과이기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갖다 지원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학생부와 상관없게 비인기 학과를 노리면 내신이 낮아 합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학부 2021 평균은 1.45, 최저는 1.76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은 1.4, 최저는 1.76이었고, 그죠? 2020년 평균 1.35만 발표하고 최저는 발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건축학부 보면은 성균관대하고 엄청 차이 나죠. 성균관대 70%까지 막 2등급 막 이랬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끝났어요? 1.76. 최저가. 근데 요번에는 평균이 1.35야. 그래서 1.6대. 이렇게. 이거는 뭐만 보니까 온리 내신만 보니까 수능 최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근데 이제 3년간 입결이 꾸준한 학과를 넣는 것이 좀 약간 안정적이죠. 이게 약간 변수가 있는 학과는 너무 변수가 크기 때문에 물리학과는 3년간 내신이 1.36, 1.34, 1.35였거든요. 그 최저 내신은 제가 보기에 1.6등급대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3년간 내신이. 이것도 높고 낮지가 않으니까, 아, 그래, 교과로 가는 아이들이 적절하게 그냥 평균이 이 정도 들어오겠구나 하는 애들이 딱 붙는 그 성적이 바로 이제 1.3대인 거죠. 최저에 걸린 애들은 1.6등급대.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의 인기학과는 제가 보기에는 최저는 한 1.3에서 1.4대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기학과 경쟁률 대비 충원율이 높은 학과.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다라는 거는 많이 빠져나가는 학과들이 있죠. 이런 데들은 1.7, 1.8대까지도 예상을 하죠. 비인기학과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인기학과는 최저는 1.4에서 1.5대 예상을 하고, 비인기학과와 경쟁률 대비 충원율 높은 학과는 1.8, 1.9대 예상하는데, 이것도 계속 3개년치를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70% 내신 평균 70%컷 보면 어때 되게 높죠. 그죠? 한양대가 극강이죠. 고대보다 높고 성균관대보다 높고, 그죠? 뭐 한양대가 서울대급 아닌가요? 그죠? 거의 서울대 직윤급, 그죠? 이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울평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죠? 온리 내신만 갖고 이건 지방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방 애들은 내가 비교과가 안 좋아 그러면 나 여기는 무조건 넣고 합격하고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양대를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그죠? 한양대 교과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